백만장자의 47%는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 그 사업들이 죄다 번쩍거리는 테크 스타트업이나 힙한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뻔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도 쑥스러운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남들은 죄다 제2의 유니콘 찾아다니면서 왜 내 통장은 텅 비었나 한탄할 때 이 사람들은 조용히 돈을 굴려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겁니다. 성공률 높은 사업들 분석해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코인 세탁소, 셀프 스토리지, 자판기 사업이 성공률 90%대를 찍습니다. 반면에 소위 잘 나간다는 스타트업들은요, 3년 안에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꾸준히 백만장자를 만들어내는 6가지 꿀잼 없는 비즈니스 모델, 민수가 첫 사업을 고를 때 썼던 필터들, 그리고 민수의 월급을 드디어 넘어선 현금 흐름이 발생한 정확한 순간까지 싹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왜 지루함이 욕이 아니라 백만장자들의 필살기인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재테크 도움이 전쟁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아무나 누리는 특권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략과 꾸준한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32살의 물류회사에서 엑셀만 들여다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세후 월급 300만 원, 순자산은요, 겨우 할부 끝낸 낡은 차 한 대랑 커피 한 잔 아껴가며 모은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수도 한때는 핫하다는 거 엄청 쫓아다녔어요. 드롭시핑 쇼핑몰은 총 매출 10만 원 찍고 망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암호화폐에는 200만 원 넣었다가 50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손실률 75%. 축하합니다.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의류 브랜드. 지금도 팔리지 않은 후드티 3박스가 복도에 쌓여서 민수를 비웃고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엄청난 기대감으로 시작, 복잡한 마케팅 퍼널 구축,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결과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핸드폰을 보던 민수는 운명적인 글을 발견합니다. 토마스 스탠리랑 윌리엄 다노가 쓴 이웃집 백만장자 요약본이었죠. 그 중에서 민수의 뒤통수를 후려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진짜 백만장자들은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들은 재미없고 평범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수리업체, 작은 공장,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는 동네 서비스들. 민수는 거의 뚜껑이 열릴 뻔했어요. 그동안 똑똑한 전략, 기발한 브랜딩, 틈새 시장 공략하느라 밤을 새웠는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지루한 서비스 사업자가 되세요. 시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 모욕적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속으로 내가 그 똑똑한 방법으로 뭘 제대로 해낸 게 있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인용구로 흘려듣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한번 실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음 12개월 동안 민수는 토끼굴, 아니 지루함의 세계로 깊숙이 빠져들었어요. 기업가 포럼이란 포럼은 다 뒤지고 지역 매물로 나온 사업체들을 샅샅이 살펴보고 백만장자들 성공 스토리를 읽어댔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에 띄는 사업 유형들이 있더래요. 화려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지만 꾸준하게 돈을 벌어다주는 그런 것들이요. 특히 6가지 유형이 눈에 띄었는데 여기가 바로 민수의 여정이 진짜 시작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도 여기서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지루한 사업, 바로 코인 세탁소입니다. 민수의 첫 반응은 당연히 요즘 누가 코인 세탁소를 써? 였죠. 그런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세입자로 꽉 찬 도시지요. 집에 세탁기가 없는 사람들, 심지어 세탁기가 있어도 킹사이즈 이불 빨래는 코인 세탁소로 들고 오는 사람들까지. 중요한 건 낭만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죠. 매주 꼬박꼬박 사람들은 깨끗한 옷이 필요하고 거기에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지 않아도 알아서 다시 찾아온다는 거죠. 민수는 아파트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코인 세탁소를 발견했어요. 주인은 50대 후반이었는데 완전 지쳐 보였고 은퇴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수익은 꾸준했지만 인테리어는 1999년에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순이익은 월 250만 원 정도. 민수한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지루한 백만장자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했죠. 계약금 2천만 원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았어요. 차를 팔고 더 싼 차로 바꿨죠. 신용 한도도 최대한 끌어다 썼고요. 다행히 주인은 7년 할부로 넘겨주기로 동의했습니다. 첫 달 현실은 어땠냐고요? 총 수익 700만 원.
들어가는 돈 다 빼고 나니까 민수 손에 100만 원이 쥐어졌어요. 이게 전부야? 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게 물류회사에서 야근에 쩔 필요 없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100만 원이었다니까요. 6개월 뒤 카드 리더기 추가하고 세탁비 300건씩 올리고 월 정액권 도입했더니 순수 현금 흐름이 180만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었지만 방향은 확실히 보였죠. 뭐 트렌디한 마케팅이나 알고리즘, 바이럴 같은 거 하나 없이요. 그냥 기계는 묵묵히 돌아가고 돈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두 번째로 지루한 사업, 바로 자판기 관리 사업이었어요. 코인 세탁소 문 앞에 자판기를 채우면서 민수는 깨달았죠.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배가 고파진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은 생각 없이 지갑을 열지. 코인 세탁소는 단순한 세탁 사업이 아니야. 갇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라고. 그래서 은퇴하는 자판기 업자한테 250만 원 주고 자판기 한 대를 샀어요. 그리고 세 대를 더 샀죠. 창고, 사무실 로비, 자동차 수리점 같은 곳에. 자판기 일은 진짜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운전해서 돌아다니면서 채워넣고 동전 세고 끝.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죠. 3개월 뒤 자판기 4대에서 월 150만 원이 나왔어요. 12개월 뒤 안 팔리는 품목은 바꾸고 위치도 좀 조정했더니 월 200만 원으로 껑충 뛰었죠. 이제 민수에게는 2개의 지루한 사업이 생긴 거예요. 코인 세탁소는 손님을 끌어모으고 자판기는 그 기다리는 시간을 돈으로 바꿔주는 거죠. 회사 월급 300만 원에 이 지루한 사업 라인에서 380만 원 이상이 나오니 쏠쏠하죠. 자, 이제 반전입니다. 세 번째, 좀 지루해 보이는 사업이죠. 바로 셀프 스토리지, 즉 개인 창고 사업입니다. 이건 민수를 좀 쫄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들어가는 돈이 컸거든요. 하지만 투자 보고서에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쉽게 못 버린다. 박스든 가구든. 일단 창고에 넣어두면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꼬박꼬박 임대료를 낸다는 거죠. 다음 달에 정리해야지 하는 다짐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요. 결국 사람 심리를 파고드는 사업인 셈입니다. 민수는 혼자서 큰 창고 시설을 덜컥 사는 모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트너를 찾았죠. 땅은 있는데 운영은 딱 질색인 건설업자였어요. 민수는 코인 세탁소랑 자판기에서 나오는 현금도 있고 운영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완벽한 조합이었죠. 민수는 건설비의 31%를 투자하고 모든 운영을 맡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자는 땅을 제공하고 건설을 담당했고요. 첫 해에 창고 24개를 지어서 준비했는데 9개월 만에 18개가 월 평균 15만 원에 꽉 찼습니다. 민수 몫으로 월 15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코인 세탁소 180만 원 플러스 자판기 200만 원 플러스 스토리지 150만 원, 코인 월 530만 원, 회사 월급 300만 원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진 거죠. 사업 아이템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핵심은 패턴이었죠. 작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결제, 사람들이 꾸준히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리고 저절로 다시 찾게 만드는 습관. 자, 나머지 3가지 좀 뻔한 사업 아이템들도 빠르게 훑어볼까요? 네 번째, 세차장. 장비에 딱 한 번 투자하면 끝이에요. 물, 비누, 브러쉬, 청소기. 그 다음부터는 물량 싸움이죠. 사람들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는 별 생각 없이 턱턱 내잖아요. 차가 더러워지면 또 오고요. 그리고 진짜 핵심 자산은 뭘까요? 바로 땅이죠. 다섯 번째, 해충 방제 같은 정기관리 서비스. 82가구, 각 가구당 월 5만 원씩만 받아도 월 410만 원이에요. 기술자 1명, 트럭 1대, 약품만 있으면 되죠. 담당 구역 2개만 더 늘려도 연 매출 몇 억은 그냥 넘는 사업이에요. 여섯 번째, 부동산 관리.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50세대 관리하면서 세대당 월 8만 원씩 받으면 월 400만 원. 150세대로 확장하면 꽤 짭짤한 수입이 되겠죠. 민수가 이 6가지 사업을 다 한 건 아니에요. 딱 3가지에 집중했죠. 하지만 이 6가지 카테고리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했어요. 기발한 아이디어는 필요 없어요. 살아남는 뻔한 아이템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폭탄 발언 나갑니다. 민수가 22살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스탠리와 댄코는 이렇게 말하죠. 백만장자의 3분의 2는 사업가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루하고 평범한 회사를 운영한다. 민수가 현대 백만장자들을 파고들어 조사해봤을 때도 똑같은 패턴이 보였어요. 조용히 부를 쌓은 사람들, 해충 방제, 세차장, 창고 임대업, 자판기, 코인 세탁소, 부동산 관리 같은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똑같은 3가지 필터를 적용했어요. 필터 1, 자동 반복 결제.
고객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굳이 독촉하지 않아도 돈을 내는 거죠. 옷은 더러워지고 벌레는 꼬이고 세입자는 계속 살잖아요. 필터 2. 낮은 의사결정 부담. 10,000원짜리 세차나 2,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사려고 온 가족이 회의하는 사람은 없죠. 감정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필터 3. 자산 소유 가능. 세탁기, 창고 건물, 세차장 설비, 자판기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 소유가 되는 거죠. 민수는 질문을 바꿔서 던졌어요. 어떤 사업이 빵 뜰까? 대신에 우리 동네에서 이 3가지 필터를 통과하면서 팔아도 괜찮을 만큼 지루한 사업은 뭘까? 라고요. 그러자 숫자들이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2살 순자산은 거의 제로였죠. 38살, 6년 후 똑같은 청바지에 똑같이 실용적인 차를 탔지만 코인 세탁소 평가액 2억 5천만 원, 스토리지 지분 2억 원, 자판기 사업 5천만 원, 그리고 인덱스 펀드랑 집에도 수익을 재투자했죠. 순자산 8억 원 돌파. 엄청나게 빵 터지는 해는 없었어요. 소위 바이럴 되는 순간도 없었고요. 그냥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치채지 못하는 자산의 느리고 꾸준한 성장만이 있었을 뿐이죠. 자,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매주 조용한 오후에 딱 한 번 여러분 동네에 좀 지루해 보이는 사업 매물을 찾아보세요. 온라인 쇼핑몰 말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운영된 오프라인 서비스 업체를요. 3가지 필터로 걸러보는 거죠. 둘째,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월 100만 원이 민수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확 바꿔놓진 못했어요. 하지만 방향을 틀게 해줬죠.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증명해줬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쌓아나간 거예요. 200만 원, 150만 원. 지루한 일들이 쌓이니까 숫자가 점점 흥미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셋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지. 매주 똑같은 기계, 똑같은 창고, 똑같은 트럭을 봐야 하고 사소한 것들을 계속 조정하고 장부 정리하고 반짝이는 신제품을 쫓아다니지 않아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99%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일 6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세요.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라면 코인 세탁소나 창고, 교외 지역이라면 해충 방제나 잔디 관리,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면 자판기나 세차장, 그리고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적어보세요. 30분 안에 코인 세탁소 5군데 찾아보기, 어디가 관리가 잘 안 되는지 메모하기, 판매 중인 자판기 사업을 검색해서 가격 적어보기, 내일 부동산 관리자한테 전화해서 어떤 일을 제일 싫어하는지 물어보기. 작은 단계들이죠. 하지만 이 작고 지루한 단계들이 민수를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6년 후 사람들은 민수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해요. 숫자만 보고 사업만 보죠. 민수가 최신 유행을 쫓는 대신 세탁기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보낸 밤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민수의 정확한 조합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원칙을 따라하세요. 지루함을 받아들이세요. 유행 말고 진짜 필요한 걸 해결해 주세요. 부담 없는 월 고정 수입을 차곡차곡 쌓으세요. 꾸준히 몇 달, 몇 년 하다 보면 어느 날 민수 씨처럼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꾸준함, 지루함이야말로 내 진짜 무기였구나.